청주시 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과 재난재해 시대에는 어떤 건축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별일 없으셨죠?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큰 별일이 없는데 네. 사회적으로는 참 별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소용돌이 속에 있죠. 지금 저희가 그 와중에 또 산불까지 나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막 대형 산불 엄청 났잖아요. 30군데가 동시에서 나고 이랬는데 당연히 주택이나 여러 가지가 불에 타서 이재민들이 발생했는데요.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그 시계로 반에 종이로 만든 집 그거 볼 때만 해도 선생님 그거 소개해 주실 때만 해도 아 일본은 뭐 재난이 많으니까 저런 집도 있네 그랬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재난주택. 예, 그 일본은 참 재난이 많죠. 네.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화산도 있고 태풍이 오기도 하고 사실 일본은 이제 그런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재난을 많이 겪으면서 네. 거기에 이제 어떻게 적응해서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일본 건축가 얘기할 때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본 건축가들이 이 구조적인 특성을 이해하는데 엔지니어링적인 특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탁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가들 하면은 건축가들은 이제 디자이너, 이제 디자이너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구조를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택이 좀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지도록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아파트에 대부분 사시겠지만 네. 보시면은 이제 기둥은 왜 이 크기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천장은 왜 지금 이만한 높이로 되어 있는지 보는 어느 정도 크기로 되어야 하는지 네. 바닥의 두께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의 이제 기준을 이제 그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이제 구조 설계사, 구조 기술사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외에 이제 실제로 건물을 짓는 분들이 계세요. 건축 시공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이제 환경 설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배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기 하면 전기 이제 배선도 들어가야 되고요. 네. 뭐 이제 공조 시스템 하면은 이제 뭐 에어컨 그리고 이제 뭐 온풍기 이런 시스템이 건물 안에도 들어가기도 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화장실, 상하수도 이런 시스템들이 건물 안에 들어오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하시고 시공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시설팀. 예. 네.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제가 공부할 때 친환경 건축해서 이제 태양열, 태양광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시스템들이 이제 고려가 되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더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네. 이제 목조 건축 뭐 이제 이런 파트도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건축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 생태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로 에너지 주택. 제로 에너지 주택. 예,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쓰지 않고 우리가 이제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뭐 네. 이런 이제 그 이야기도 하고 지금은 좀 약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이게 그 저희가 환경이라고 하는데 환경이요. 예, 이제 전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연장 이런 것에 소리가 어떻게 잘 소리. 전달될 수 있을까에 네. 대한 이런 디자인을 하는 이제 뭐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좀 제가 서두가 길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이제 일본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이런 구조적인 안정성을 어떻게 잘 우리가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그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네. 외국에 있는 서양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일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러 오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전통적으로 지진이나 태풍이 많으니까 그만큼 구조적인 안정성에 대해서 노하우가 쌓인 거네요. 일본 건축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예전부터 이제 그 목조로 되어진 주택이 많다 보니까 네. 지진이 일어나면은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문제인데 화재가 많이 일어나죠. 불에 타니까.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경상도에 이제 또 저희 충청도에도 약간 이제 불이 번져서 네. 이제 피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산불이 일어나거나 이런 재해가 일어나면은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뭐 이것에 대비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이거를
방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아,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피해 이후에 어떻게 그러면 대책을 마련하고 어떻게 이것을 복구해서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 네. 이건 역시도 그때 시게루반 건축가가 이야기하셨던 그런 건축가의 사회적 책임 속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게루반이라는 일본 건축가는 저희가 그때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재난 건축의 전문가로 소개를 해 주셨다고 기억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종이 건축, 종이 건축. 종이로 맞아요. 만든 건축을 이야기했는데 가장 핵심은 그거였죠. 그러니까 빠르게 최대한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2017년도였나요? 포항에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네, 때, 네, 그때 크게 났죠. 예,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그 임시 이제 그 거주 시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거주 시설이라기 보긴 못하고 처음에 재난이 일어나면은 보통 큰 체육관에 텐트 같은 거 쳐놓고 거기에서 이제 임시로 거주하시잖아요. 네. 그런 시설에서 뭐 몇 년을 사신 분도 계셨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주택이 한번 소실이 되면은 이 주택을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 시간 동안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도 이제 시게루반 건축가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좀 저렴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주택의 종류, 그 다음에 건축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때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었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주택이 3,700여 채가 불에 탔다. 산불이 뭐 워낙 대단했으니까요. 그 주거지를 잃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우리도 그러면 시게루반처럼 뭔가 재난주택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가 된 게 아닐까, 좀 늦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이제 그러니까 감염병의 시기를 거쳐왔고요. 아, 맞다. 그것도 재난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그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어떻게 격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을 어떻게 격리했다가 완치가 되면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나면은 보통 일반적인 이제 임시 구호 시설에 이제 처음에 이제 수용을 하게 되죠, 이분들을. 근데 여기는 말하자면 정말로 그냥 먹고 자는 거 외에 모든 게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체육관에 모여 있는 걸로 다들 너무 힘들어하셨죠 그때. 예, 예. 사생활 보호도 안 되고 네. 거기서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해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니고, 예, 그러면 이제 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스턴트 식품들을 그분들 계속 드시기도 먹어야 하고,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가족이 뭐 3명, 4명 되면은 그러니까 계속 이분들이 같은 그 텐트 안에서 지내실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분들이 이제 집에다가 그 수많은 그 뭐 옷가지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나오셨을 텐데, 네, 이런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이번 산불에 그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구호 시설로 이렇게 이제 모셔드리는 부분 이제 곳도 있지만, 네.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제 뭐 모텔이나 호텔 같은데 이렇게 이제 모셔드리기도 하고, 네,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정책을 좀 바꾸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활이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어떤 그냥 그러니까 먹고 자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을 넘어서 기본적인 삶의 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진짜 진일보 한 건데 이제 체육관에 다 모아놓고 복구될 때까지 그냥 있게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재난의 범위나 크기가 너무 커지니까 장기화되니까 또 이 재난주택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자체마다 재난주택 어떻게 준비했다 기사 나와서 보면은 너무 조금이에요. 몇 채 안 되니까 야, 여기를 당첨돼서 들어가는 사람이 신통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시게루반의 재난주택에 대한 관심, 이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이런 그 피해를 입으면은 그냥 이제 그 구호 시설에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요. 근데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짧게는 몇 개월, 네. 길게는 이제 몇 년인데 네, 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이런 시설에 있어야 하느냐?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 그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러니까 가는 그 단계가 한 3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이제 임시 구호 시설에 잠깐 머무르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응급 가설주택. 응급 가설주택. 예,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주택의 기본적인 어떤 질을 담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네. 일상의 삶도 어느 정도 살 수 있고, 하지만 이분들이 여기에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다시 이제 본인이 이제 소유하고 있던 혹은 복구된 집에 다시 이제 복귀를 하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주택을 만들어 주택에 이제 영구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던가, 이제 그 단계까지 이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한 요정 3 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그러니까 그 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황종대 대표님과 이 엄청난 재난재해 시대, 끝이 안 나죠.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재난 건축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제가 이 곡을 고른 건 황종대 선생님 생각하면 이 노래가 떠올라요. 옛날 노래인데 하남석이 부릅니다. 밤에 떠난 여인. 6244님이 이런 얘기 또 주셨네요.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일부 말씀하신 거, 영덕에도 금오리의 새마을 주택이라고 옛날 태풍 났을 때 집 부서져서 못 사는 분들 모여서 조립식 집을 짓고 살았던 마을이 있습니다. 아, 이때도 큰 재난이 오면 이렇게 집을 또 정부에서 지원을 했군요. 그래서 마을 이름이 새마을 주택, 금오리의 새마을 주택. 그렇군요. 가설주택이 정답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또 4082님이 자연재해로 학교 강당이나 실내체육관에 가설주택을 만들어서 이재민을 위한 임시 거처를 만드는데 불편함이 최소화되어 생활할 수 있게끔 잘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그분들을 위한 기부금도 제대로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그러셨고요. 6244님 아까 문자 보내주셨는데 그 전에도 이런 얘기 주셨네요. 이재민들은 본인이 살던 데서 이제 못 사니까 아쉬울 것 같아요. 불난 곳에서는 다시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영덕에서 피해가 심했던 창포리 성리마을은 바닷가 바위 위에 지은 곳이기 때문에 참 아름다웠는데요. 이제 이 아름다운 곳이 사라진다니 아쉽습니다. 아, 이렇게 불이 한번 나면 거기 주택을 다시 안 짓나요? 뭐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네. 그게 이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예. 그 마을에 굳이 바로 다시 짓진 않는다는 거죠. 예, 뭐 그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 주택을 이제 또 바로 짓기에는 또 이제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제 그 조건도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네. 또 이제 다시 이제 새로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전과 같은 건축은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만든 이런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축물들이 네. 어찌 보면 이게 다 재난 때문에 만들어진 주택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파트나 이런 건축물이요, 예,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르꼬르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하셨죠. 해주셨었는데, 프랑스에서 사실 우리나라 아파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도미노 건축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도미노 건축은 뭐냐면은 골조를 다 만든 다음에 거기에 그러니까 주택을 그러니까 그 세대별로 미리 만들어가지고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살기 위한 기계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양대 세계 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1차, 2차 세계대전이요. 예, 그 이후에 유럽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파괴가 됩니다. 아, 맞다. 거기도 다 파괴됐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그 이전부터 그 이 철근 콘크리트에 의한
그러니까 주택의 대량 생산 체계는 만들어졌지만 네. 이것을 가속화시킨 것은 양대 세계 대전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이 국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이제 그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네. 이게 이제 이 산업이 지금의 그 철근 콘크리트 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제 그런 이제 재난 재해 위에서 우리의 그 문화와 건설 산업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제가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좀 역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네. 그러니까 이 재난 재해에 따라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아까 시게루반의 종이 주택까지 예. 이제 가설 주택을 만드는 걸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면 일본에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그 전부터 이제 이 종이 주택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셨는데. 네. 동일본 대지진 때 이제 그분이 이제 이제 응급 구호 시설 주택도 이제 뭐 이렇게 만드셨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나가는 저 자료 화면 사진인가요? 예, 맞습니다. 체육관 안에 예. 그래서 이제 좀 개별 막사처럼 지어놨네요. 예, 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이제 약간 좀 이제 그 정서가 좀 다른 달라서 게 있겠죠. 예,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구조체를 전부 다 종이로 만든 게 굉장히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일본 대지진은 사실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재난 재해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불이 나서 다시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네. 수십 년 동안 내가 살고 있던 터전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다 파괴된. 예. 근데 그러한 분들에게 또 이제 그러니까 임시 가설 주택을 지어야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컨테이너 주택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주택을 갖다 놓기도 하고 일본은 이제 나무로 되어진 구조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그런 나무로 이제 빠르게 단층 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영구적인 이제 공공 주택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주택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 가설 주택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설 주택은 임시 주택이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철거해서 해체되어지는 네.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동일본 대지진에서 이제 우리가 좀 볼만한 것들이 있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주택을 공급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택과 이재민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방문을 함부로 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터전을 이제 잃어버렸던 사람들, 뭐 해일로 잃어버렸든 지진으로 잃어버렸든 이분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자기 생을 마감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로움 또는 이제 상실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이제 어떤 삶을 그러니까 이제 더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이제 주기도 했었는데 또 이거를 관리하시는 분들 역시 이제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응급 가설 주택을 만들 때 일본에서 이제 어떤 걸 했었냐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분들이 밖에 나와서 같이 햇빛을 쐬고 음식을 같이 만들어서 먹고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놀고 네. 이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때 이제 그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에서 만든 응급 가설 주택은 대부분 그러니까 주택을 그냥 컨테이너 박스로 채운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공동체 공간을 만들고 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아하. 그래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 극복할 의지가 생기고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겠죠. 고립되지 않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산불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 분들에게도 그러니까 아마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제 뭐 주택을 잃어버렸다는 어려움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 함께 살았던 마을의 공동체, 나와 함께 생활했던 가족과 우리 이웃 사촌들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는 응급 가설 주택을 만들 때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는 것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좀 더 나아가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재난 재해를 복구해가는 과정 가운데 이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그 삶의 터전을 다시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단순히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전문가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온 사회가 다각적으로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부에서 정책적인 시혜를 베풀어서 먹고 자고 생활할 공간을 주는 이 차원이 아니라 다시 삶을 복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스스로 갖게끔 그게 이제 이 가설주택 안에도 배려가 돼야 된다는 거네요. 공간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서 했던 것 중에 이제 또 재미있는 거는 그 안에 이제 그 판매 시설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방사능이 이제 그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 판매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 공급하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뭐 식품 사막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 시골에 이제 그런 이제 쇠퇴한 지역들에 이제 신선한 음식을 배달해주는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업들을 그 당시 했던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뭐 다양한 필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우리는 상상을 하지 못하지만은 돈을 거래하는 것도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은행을 이제 사용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식을 신선한 식품을 받는 것도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어떤 그러한 지위를 담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거죠. 네. 그 안에서 어떤 상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판매소까지 있다면은 아하. 일상을 회복하는 의지를 갖는데 이게 다 도움이 된다는 말씀일 텐데요.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동일본 대지진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깜짝 놀랐던 포항 지진 이야기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 지금 황종대 이사님하고 대표 이사님하고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요.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저희가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한 줄 알고 와도 조금만 여진만 좀 있다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야 우리나라 지진에서 안전한 게 아니네 하고 이때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때 저희가 그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지에 대한 고민을 처음 좀 진지하게 했던 거 아닌가요? 예, 아마 제 기억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워낙 그 다들 놀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불확실성들.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 엔지니어링은 우리가 이제 경험에 기초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진 설계를 할 때 내진 기준을 만약에 뭐 그러니까 진도를 6으로 잡는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지역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 건물의 기둥을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둥의 크기가 이제 공학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지만 사실은 그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거쳐온 경험에 의한 학문입니다. 예, 근데 이제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것은 이제 그 경험을 뛰어넘는 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변화가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이제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이제 닥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강남에 그 물난리가 났을 때 홍수가 났을 때 이제 그러니까 왜 그 홍수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정도 배수 용량이면 됐었는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그 용량을 넘쳐나는 거죠. 네. 설계하신 분은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법적 기준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는 이제 더욱 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재난재해가 많이 일어날 텐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이제 응급 가설주택 같은 이런 그러니까 주택의 분야에서는 이제 이런 거겠지만은 보다 다양한 준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분들을 수용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복구가 되면은 다시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던가 아니면 이제 그 국가나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뭐 공공임대주택에 이분들을 모신다던가 이런 차원의 이제 어떤 그 정책으로 넘어가는데 아까 제가 그 일본의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 과정을 조금 우리가 좀 그 깊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 건축적으로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시게루반 건축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보다 빠르게 견고하게 안전하게 그러니까 응급 가설주택을 만들 수 있는 방법과 기술들을 고안을 해내야 되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지금 뭐 이미 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게루반 선생이 얘기했던 어떤 그런 종이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들여올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그 많이 아까 컨테이너 주택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컨테이너 형태의 어떤 그런 주택도 우리가 이미 좀 많이 만들고 있죠. 그 건축적인 그 공학적인 용어는 우리 프리패브리케이티드 저기 구조라고 그래요. PC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영어인데 그러니까 이미 이제 주조된, 이미 만들어진 그런 이제 건축을 하는 거죠. 공장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네. 이것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모듈러 주택이라고 그래서 네. 이미 주택을 모듈로 만들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제 기초하고 이제 골조를 만들면은 주택은 이제 거기다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형태의 이제 그 주택들이 이제 우리가 기술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응급 가설 주택을 활용하거나 네. 혹은 좀 더 빠르게 좀 준영구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네.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임시주택, 임시가설주택만이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그분들이 좀 더 길게도 머무를 수 있는 재난주택, 재난 때문에 대비용으로 만든 혹은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만든 그 말하자면 좀 수명이 좀 더 긴 주택까지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조립식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PC 주택 이제 프리패브리케이티드 이 공법은 그러니까 이제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그 건물의 부재를 다 공장에서 조립을 해와서 네. 현장에서 뭐 기둥은 기둥, 벽은 벽, 바닥은 바닥 이렇게 조립하는 방식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듈러처럼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빠르게 이제 건물을 아파트를 뭐 7층 이렇게 지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모듈러 주택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거의 뭐 반영구적인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모듈러 형태의 이런 건물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서양에서는 이 공장 제작식 건물들이 사실은 이제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었고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이렇게 상용화되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건축비가 조금 비쌉니다. 아, 건축비가 비싸구나. 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목조 건축 말씀드렸을 때도 네. 목조 자재 그 비용이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네. 마찬가지로 이 그 프리패브리케이티드 시스템이 굉장히 현장에서 타설을 하고 현장에서 조립을 하고 현장의 공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건축보다는 이 탄소 배출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뭐 콘크리트를 붓고 뭐 시공하고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기에서 나오는 탄소의 양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설치한 이후에 해체하고 다시 재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런 PC 공법이라든가 아니면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해체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데도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건축의 탄소를 배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이 응급 가설 주택을 그러니까 그냥 뭐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아니면 네. 이제 그냥 단순히 좀 빠르게 지을 수 있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줄이면서. 있고 이 사회가 계속해서 그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우리의 자산으로 구축해 놓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임시대피소, 응급가설주택, 영구주택 3단계로 이주민 주거대책이 나오는데 응급가설주택을 자재도 재활용할 수 있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탄소가 절감되는 그런 방식을 이제는 찾아야 된다. 이미 나와 있고 또 외국에서는 하고 있는 게 있고 일본 같은 경우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황종대 대표님께 막 굉장히 많은 고민과 질문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대형 산불이 건축가인 선생님께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지금까지는 그냥 집을 짓고 그 집에 그냥 쭉 오래 사는 거 이 생각만 했었는데 언제든지 우리는 집을 잃어버릴 수 있다. 아, 맞다. 네.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네. 이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것은 그러니까
내 삶의 터전도 바꿀 수가 있구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지금 이번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함께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집이니까 어떻게 그러면 사회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터전을 일구고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빨리 회복해서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이거를 이제 다각적으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단순히 이제 건축가, 네. 도시 계획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공동체를 회복할 때에는 그 안에 이제 우리 사회학자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또 치유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시는 심리학자들, 그다음에 그런 이제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그러니까 이제 그 정책에 사실은 또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돈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고민해 주실 분들, 그다음에 또 저는 또 학생들도 여기에 참여를 같이 해서 네. 그들도 이제 이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러한 이제 주택을 만드는데 같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우리 사회에 이런 시스템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지원할 수 있고 이분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은 재난을 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높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보다 더 성숙한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정말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집이 문화구나. 집이 없어지면은 쌓여있던 문화가 사라지는구나. 이게 새삼스럽게 느껴지는데요. 건축 양식하면 뭐 배흘림 기둥, 로코코 양식 이런 걸 외웠는데 오늘 건축 양식으로 임시대피소, 응급가설주택, 영구주택 공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기후위기가 실감이 납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앞으로 늘어날 재난재해에 가설주택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진지한 고민을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황종대 대표님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오고 갔는데요. 다음번 기후 건축학개록 시간이 진짜 더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우리 다음번까지 둘 다 기후 이주자가 되지 않고 여기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선생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